이런 경우는 다른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 이 나이 때 좀 중요한 영양제를 뭐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은 스피너 기자.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가정학과 교수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 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종합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피곤한 경우는 이게 수면 시간도 중요한데 충분한 수면을 했는데도 피곤하냐. 보통 우리가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피로는 이제 우리 수면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 안 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몰아쉬고 이렇게 해서 10시간을 자면은 그 다음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갑상선 질환이 호르몬 관련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수면 시간과 관계없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불안이라든가 우울 이런 사람들, 오히려 우울증 환자들은 더 많이 자요. 오히려 너무 많이 잠만 자꾸 자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잠을 못 자는 불안 우울도 있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만 가지고 피곤을 딱 판단할 수는 없지만 피곤을 느낀다. 이 피곤한 정도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다. 그렇다면 이런 질병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고 보통 이렇게 이제 20대 때 젊은 사람들은 수면 관련된 질환은 잘 없겠죠. 보통 수면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수면 위생 상태에 방해를 할 만한 것들은 뭐냐. 규칙적인 시간에 자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지. 또는 자기 2시간 안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다거나 오히려 각성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깊은 수면을 하는 걸 방해를 시킨다. 못 자게 함으로 해서 그 다음날 피곤해진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흔히 이제 누워서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이 핸드폰이라든가 뭐 TV, 모니터 이런 데서 나오는 빛이 블루라이트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 블루라이트라는 것이 내 이제 손가체에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잠이 자고 해가 뜨면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역할을 하는데 이 블루라이트가 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계속 쏘이고 있으면 해가 짓는데도 불구하고 낮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다, 내가.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잔다. 깊은 잠을 자야 그 다음 날 피곤하지가 않을 텐데 깊은 수면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블루라이트를 만드는 습관들, 핸드폰을 본다거나 자기 전에 이런 습관들 때문에 자도 피곤하거나 잠을 푹 못 자서 피곤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수면 위생 상태를 한번 잘 체크해보고 원인을 좀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 제대로 깊은 수면이 이루는지 보는 수면 다원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피로가 있다면 꼭 병원에서 한번 다른 질환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다. 수면을 넌렘 수면, 렘 수면으로 나누는데 이게 하루에도 이게 한 5번, 6번 정도 반복이 돼요. 렘 수면이라는 거는 몸은 자는데 뇌는 깨어있는 상태고 이때 꿈을 꾸게 되고 이게 이제 깊은 수면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넌렘 수면이라고 1, 2, 3단계가 있는데 이 3단계 섭하가 나오는 단계까지 가야 깊은 수면이 돼요. 그래서 1, 2단계 때는 이제 깊은 수면이 못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식습관, 음주, 뭐 수면 2시간 전에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카페인 같은 음료 이런 것들이 깊은 수면을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그래서 4-5시간 자면서 중간에 잘 깨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수면 위생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잘 때만 침대에 들어가야 돼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작은 테이블에서 거기서 뭘 먹는다거나 좋은 습관은 아니다. 침대는 꼭 잘 때만 이용을 하는 게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보통 이 20대 때 규칙적으로 식사 잘 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경우는 잘 없어요. 골고루 잘 먹는 사람들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나이 때 좀 중요한 영양제를 뭐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성장 시기고 하기 때문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또 실내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햇빛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잘 없어요. 비타민 D 같은 것도 먹는 게 이 뼈 성장이라든가 이런 칼슘 흡수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된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제 생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출혈이 늘 있다 보니까 철분이 결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철분제 같은 것들도 좀 먹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피로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영양제 같은 것들 채식주의자들은 좀 먹는 게 좋겠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칼슘이나 비타민 D, 철분, 비타민 B군, 오메가3 이런 것들은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카페인이 한 잔만 먹어도 잠을 못 잔다는 사람도 있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심계항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보통 우리 WHO에서 권고량이죠. 한 400mg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내리면 이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75mg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시켰을 때 에스프레소 1개 내지는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뭐 한 2잔 반, 3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사실 체력 관리는 먹는 거, 뭐 자는 거, 운동 뭐 다 포함이 될 건데 20대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운동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근육이 피크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룰 수 있는 시기가 20대예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본인의 근력량 증가뿐만 아니라 피지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 나이 때 사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많은데 이 불안이라든가 우울 이런 걸 예방하는 데 있어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이런 뇌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이 몸의 그런 피지컬한 능력도 향상시키지만 이 멘탈 능력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때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하나 꼭 만드는 것이 체력 관리의 필수가 아닐까.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종류든 관계없이 매일 운동하는 습관 하나 만들고 싶어요. 사실 군의석이 이제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편도에 보면 주름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좀 주름이 깊게 있는 사람들,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긴겨가지고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군의석처럼 결정체가 남게 되는데 또는 입이 이제 건조해지기 쉬운 사람, 말을 많이 한다거나 뭐 물을 잘 안 먹는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그리고 구강 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의석이 잘 생겨요. 근데 다 제가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구취가 좀 심한 사람들은 제가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보통 이제 우리 가글을 한다거나 가글만으로는 이제 예방을 하는 거죠. 잘 안 생기도록. 근데 가글만으로는 이미 생긴 군의석은 제거가 안 되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치아 사이에 오토픽 또는 면봉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비인후과 가면 이제 석션기라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그 부분을 일부 이제 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생기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구강 관리 잘 하고 물 잘 먹고 그렇게 하면 군의석 생기는 걸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혈액에도 이런 바이러스나 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고도 비만은 생리통이 사실 이 심한 경우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게 좋다.